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외딴 항구 할인포. 비바람이 영감 제삿날 마냥 거세게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겠네. 할인포 나루터에서 자그마한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과부, 서하는 텅 빈 주막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겪기엔 너무나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뱃일 나갔던 서방이 풍랑에 목숨을 잃은 후 이팔 청춘에 홀로 남아 허름한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죠. 달처럼 흰 피부와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이 넓은 주막에 젊은 계집 하나 홀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주막 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다급한지 서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런 밤중에 누구시오? 서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젊은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가지 아래로도 용광로 같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폭풍우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웬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많이 목숨만 살려주시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힘없는 안하기니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일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했습니다. 서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무진은 허겁지겁 숭늉 그릇을 비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거칠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서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객사하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나저나 어찌 험한 놈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셨소?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신세라. 놈들이 저를 다른 놈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머님이 주신 작은 향랑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 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시고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 과부의 외로운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으시면 아니 됩니다. 마님. 황송할 따름입니다. 마님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주막 구석 집더미에 몸을 뉘었지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젊고 아름다운 과부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었고 낡은 주막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나 그치려나. 잠도 안 오고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옆방의 저 사내는 지금쯤 깊이 잠들었을까? 혼잣말, 덩치만큼이나 그것도 실하다던데. 내가 미쳤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저 사내의 그 뜨거운 눈빛은 꼭 나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어.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무진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없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많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마님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서화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은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고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서화는 그런 무진의 듬직함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해. 마님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마님께서 밤에 편히 주무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힘도 좋고 밤에도 그 물건도 싫어할 것 같고. 어찌 마님 앞에서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마님뿐입니다요.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제 이 뜨거운 마음과 밤마다 주체 못하는 저희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네도 참 술이 과했나 보네. 그만 자러 가게. 하지만 무진이 물러간 뒤에도 서화는 그의 뜨거운 눈빛과 마님뿐이라는 말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잣말, 저 사내의 그 물건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리 자신만만할까. 한 번 마디라도. 아이고, 서화야. 망측하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밀수 조직의 두목, 흑객주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강무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을 모르.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우리 흑객주 어르신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다 알고 왔다. 어서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리고 2년. 너도 그놈과 한패렸다. 그렇다면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오늘 밤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시오들. 여기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주막 일꾼이요.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들이 서화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마님께. 마님의 그 귀한 몸에 내 놈들의 더러운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화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강한 사내의 채취와 땀 냄새, 피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고 잊었던 여인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많이.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무진씨, 나를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한양 큰 상단의 행수였으나
두목인 흑객주의 밀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물건은 바로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마님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장부는 아직 제게 안전하게 있습니다. 다만 한양으로 가서 정의를 바로 세울 방도가 막막합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지고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예전에 우리 주막에 묵었던 손님 중에 암행어사 비슷한 나으리가 한 분 계셨소.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요. 그날 밤 서화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객주의 수하들이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서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혼잣말, 마님은 지금 깊이 잠들어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만 이대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마님의 그 향기로운 온기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구나.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서화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서화는 사실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정체 모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뜨거운 몸이 자신의 몸을 덮치는 것을 잠든 척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강직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흑객주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화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서화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당신께 저지른 그 짐승 같은 짓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니요, 무진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결코 후회하지 않소. 아니,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화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몸이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뜨거웠던 밤의 온기를, 당신의 그 향기로운 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을 제 품에 안고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이 밤마다 그립단 말이오.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하룻밤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화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화린포의 그 주막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랑과 희망의 장소로 기억되었다고 전해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외딴 항구 화린포. 비바람이 영감 제삿날 마냥 거세게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겠네. 화린포 나루터에서 자그마한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과부, 서하는 텅 빈 주막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겪기엔 너무나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뱃일 나갔던 서방이 풍랑에 목숨을 잃은 후 이팔 청춘에 홀로 남아 허름한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죠. 달처럼 흰 피부와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이 넓은 주막에 젊은 계집 하나 홀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주막 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다급한지 서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런 밤중에 누구시오? 서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젊은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가지 아래로도 용광로 같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폭풍우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웬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시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힘없는 안악이니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일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했습니다. 서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무진은 허겁지겁 숭늉 그릇을 비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거칠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서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객사하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나저나 어찌 험한 놈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셨소?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신세라. 놈들이 저를 다른 놈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머님이 주신 작은 향랑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 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시고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 과부의 외로운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으시면 아니 됩니다. 마님. 황송할 따름입니다. 마님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주막 구석 집더미에 몸을 뉘었지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젊고 아름다운 과부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었고 낡은 주막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나 그치려나. 잠도 안 오고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옆방의 저 사내는 지금쯤 깊이 잠들었을까? 혼잣말, 덩치만큼이나 그것도 실하다던데. 내가 미쳤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저 사내의 그 뜨거운 눈빛은 꼭 나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어.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무진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없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마님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서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은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고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서하는 그런 무진의 듬직함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마님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마님께서 밤에 편히 주무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힘도 좋고 밤에도 그 물건도 싫어할 것 같고. 어찌 마님 앞에서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마님뿐입니다요.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제 이 뜨거운 마음과 밤마다 주체 못하는 저희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네도 참 술이 과했나 보네. 그만 자러 가게. 하지만 무진이 물러간 뒤에도 서하는 그의 뜨거운 눈빛과 마님뿐이라는 말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잣말, 저 사내의 그 물건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리 자신만만할까. 한번 마디라도. 아이고, 서하야. 망측하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밀수 조직의 두목, 흑객주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강무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을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우리 흑객주 어르신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다 알고 왔다. 어서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리고 2년. 너도 그놈과 한패렸다. 그렇다면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오늘 밤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시오들. 여기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주막 일꾼이요.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들이 서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마님께. 마님의 그 귀한 몸에 내 놈들의 더러운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강한 사내의 채취와 땀 냄새, 피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고 잊었던 여인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무진씨, 나를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한양 큰 상단의 행수였으나 두목인 흑객주의 밀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물건은 바로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마님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장부는 아직 제게 안전하게 있습니다. 다만 한양으로 가서 정의를 바로 세울 방도가 막막합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지고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예전에 우리 주막에 묵었던 손님 중에 암행어사 비슷한 나으리가 한 분 계셨소.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요. 그날 밤 서화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객주의 수하들이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서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혼잣말, 마님은 지금 깊이 잠들어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만 이대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마님의 그 향기로운 온기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구나.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서화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서화는 사실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정체 모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뜨거운 몸이 자신의 몸을 덮치는 것을 잠든 척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강직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흑객주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화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서화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당신께 저지른 그 짐승 같은 짓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니요, 무진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결코 후회하지 않소. 아니,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화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몸이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뜨거웠던 밤의 온기를, 당신의 그 향기로운 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을 제 품에 안고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이 밤마다 그립단 말이오.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하룻밤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화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화린포의 그 주막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랑과 희망의 장소로 기억되었다고 전해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외딴 항구 화린포. 비바람이 영감 제삿날 마냥 거세게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겠네. 화린포 나루터에서 자그마한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과부 서하는 텅 빈 주막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겪기엔 너무나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뱃일 나갔던 서방이 풍랑에 목숨을 잃은 후 이팔 청춘에 홀로 남아 허름한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죠. 달처럼 흰 피부와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이 넓은 주막에 젊은 계집 하나 홀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주막 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다급한지 서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런 밤중에 누구시오? 서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젊은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가지 아래로도 용광로 같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폭풍우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웬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시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힘없는 안하기니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일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했습니다. 서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무진은 허겁지겁 숭늉 그릇을 비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거칠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서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객사하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나저나 어찌 험한 놈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셨소?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신세라. 놈들이 저를 다른 놈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머님이 주신 작은 향랑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 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시고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 과부의 외로운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으시면 아니 됩니다. 마님. 황송할 따름입니다. 마님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주막 구석 집더미에 몸을 뉘었지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젊고 아름다운 과부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었고 낡은 주막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나 그치려나. 잠도 안 오고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옆방의 저 사내는 지금쯤 깊이 잠들었을까? 혼잣말, 덩치만큼이나 그것도 실하다던데. 내가 미쳤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저 사내의 그 뜨거운 눈빛은 꼭 나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어.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무진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없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마님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서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은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고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서하는 그런 무진의 듬직함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마님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마님께서 밤에 편히 주무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힘도 좋고 밤에도 그 물건도 싫어할 것 같고. 어찌 마님 앞에서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마님뿐입니다요.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제 이 뜨거운 마음과 밤마다 주체 못하는 저희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네도 참 술이 과했나 보네. 그만 자러 가게. 하지만 무진이 물러간 뒤에도 서하는 그의 뜨거운 눈빛과 마님뿐이라는 말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잣말, 저 사내의 그 물건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리 자신만만할까. 한 번 마디라도. 아이고, 서하야. 망측하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밀수 조직의 두목, 흑객주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강무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을 모르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우리 흑객주 어르신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다 알고 왔다. 어서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리고 2년. 너도 그놈과 한패렸다. 그렇다면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오늘 밤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시오들. 여기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주막 일꾼이요.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들이 서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마님께, 마님의 그 귀한 몸에 내 놈들의 더러운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강한 사내의 채취와 땀 냄새, 피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고 잊었던 여인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무진씨, 나를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한양 큰 상단의 행수였으나 두목인 흑객주의 밀수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물건은 바로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마님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장부는 아직 제게 안전하게 있습니다. 다만 한양으로 가서 정의를 바로 세울 방도가 막막합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지고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예전에 우리 주막에 묵었던 손님 중에 암행어사 비슷한 나으리가 한 분 계셨소.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요. 그날 밤 서화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객주의 수하들이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서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혼잣말. 마님은 지금 깊이 잠들어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만 이대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마님의 그 향기로운 온기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구나.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서화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서화는 사실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정체 모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뜨거운 몸이 자신의 몸을 덮치는 것을 잠든 척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서화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강직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흑객주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화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서화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당신께 저지른 그 짐승 같은 짓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니요, 무진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결코 후회하지 않소. 아니,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화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몸이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뜨거웠던 밤의 온기를, 당신의 그 향기로운 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을 제 품에 안고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이 밤마다 그립단 말이오.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하룻밤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화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화린포의 그 주막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랑과 희망의 장소로 기억되었다고 전해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외딴 항구 화린포. 비바람이 영감 제삿날 마냥 거세게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겠네. 화린포 나루터에서 자그마한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과부 서하는 텅 빈 주막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겪기엔 너무나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뱃일 나갔던 서방이 풍랑에 목숨을 잃은 후 이팔 청춘에 홀로 남아 허름한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죠. 달처럼 흰 피부와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이 넓은 주막에 젊은 계집 하나 홀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주막 문을 누군가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다급한지 서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런 밤중에 누구시오? 서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젊은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가지 아래로도 용광로 같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폭풍우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웬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시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힘없는 안하기니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일자리를 찾아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했습니다. 서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무진은 허겁지겁 숭늉 그릇을 비우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거칠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서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객사하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나저나 어찌 험한 놈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셨소? 가진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진 것 없는 떠돌이 신세라. 놈들이 저를 다른 놈으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머님이 주신 작은 향낭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 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나시고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 과부의 외로운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으시면 아니 됩니다. 마님. 황송할 따름입니다. 마님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주막 구석 집더미에 몸을 뉘었지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젊고 아름다운 과부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울부짖었고 낡은 주막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나 그치려나. 잠도 안 오고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옆방의 저 사내는 지금쯤 깊이 잠들었을까? 혼잣말, 덩치만큼이나 그것도 실하다던데. 내가 미쳤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저 사내의 그 뜨거운 눈빛은 꼭 나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어.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무진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없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마님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서화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은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고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서화는 그런 무진의 듬직함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2다리 쭉 뻗고 잔다오. 마님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마님께서 밤에 편히 주무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힘도 좋고 밤에도 그 물건도 싫어할 것 같고. 어찌 마님 앞에서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마님뿐입니다요.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제 이 뜨거운 마음과 밤마다 주체 못하는 저희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네도 참 술이 과했나 보네. 그만 자러 가게. 하지만 무진이 물러간 뒤에도 서화는 그의 뜨거운 눈빛과 마님뿐이라는 말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잣말, 저 사내의 그 물건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리 자신만만할까. 한번 마디라도. 아이고, 서화야. 망측하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밀수 조직의 두목, 흑객주의 수하들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강무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을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놈이 우리 흑객주 어르신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다 알고 왔다. 어서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리고 2년. 너도 그놈과 한패렸다. 그렇다면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오늘 밤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보시오들. 여기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주막 일꾼이요.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들이 서화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마님께. 마님의 그 귀한 몸에 내 놈들의 더러운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화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아주 가까이서 마주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강한 사내의 채취와 땀 냄새, 피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고 잊었던 여인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무진 씨, 나를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한양 큰 상단의 행수였으나 두목인 흑객주의 밀수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물건은 바로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마님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장부는 아직 제게 안전하게 있습니다. 다만 한양으로 가서 정의를 바로 세울 방도가 막막합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지고 함께 한양으로 갑시다. 예전에 우리 주막에 묵었던 손님 중에 암행어사 비슷한 나으리가 한 분 계셨소.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오. 그날 밤 서환은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객주의 수하들이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서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혼잣말. 마님은 지금 깊이 잠들어 계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만 이대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마님의 그 향기로운 온기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구나.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서하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서하는 사실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정체 모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뜨거운 몸이 자신의 몸을 덮치는 것을 잠든 척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서하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강직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흑객주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하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서하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당신께 저지른 그 짐승 같은 짓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니요, 무진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결코 후회하지 않소. 아니,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하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가진 것 없는 몸이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뜨거웠던 밤의 온기를, 당신의 그 향기로운 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밤 당신을 제 품에 안고 만족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이 밤마다 그립단 말이오.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하룻밤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하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할인포의 그 주막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랑과 희망의 장소로 기억되었다고 전해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외딴 항구 할인포. 비바람이 영감 제삿날 마냥 거세게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않겠네.